이번 시간에는 문서를 읽는 법을 배워봅시다. 검색해서 코드를 찾는 것과 문서에서 필요한 내용을 찾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영어도 조금 읽어야 하죠. 다시 검색해 볼까요? 이번에는 랜덤 모듈에 무슨 기능이 있나 더 알아볼게요. 문서를 찾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랜덤이라는 모듈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이 문서를 찾는다. 이런 경우는 간단하죠. 파이썬 3 랜덤 모듈이라고 검색하면 공식 문서가 거의 항상 맨 위에 떠요. 이보다 조금 까다로운 경우는 무작위로 숫자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고 싶은 경우가 있겠네요. 파이썬 3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이라고 검색해 봅시다. 프로그래밍에서 값을 생성한다는 의미로는 거의 항상 제너레이트를 써요. 지금은 별 문제 없이 공식 문서가 맨 위에 나오지만 혹시 안 나온다면 site python.org 라는 검색어를 더 넣어주면 됩니다. 이 site 콜론을 넣는 검색어는 해당 사이트의 페이지만 모아서 보여주게 하는 구글의 기능이에요. 자, 그럼 문서를 찾는 방법은 배웠습니다. 그럼 다른 웹사이트를 검색하는 것과 공식 문서를 보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스택 오버플로나 다른 블로그를 찾을 때는 대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엽적인 코드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파이썬 프로그래머는 수없이 많고 정확히 나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질문을 올렸다면 나는 한 번에 정답 코드만 찾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공식 문서는 그보다 좁은 범위인 함수 하나의 사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보다 넓은 범위로 내가 어떤 답을 원하는지 정확히 몰라서 비슷한 기능을 살펴보고 싶거나 어떤 모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살피기 위해서 쓰기도 합니다. 공식 문서에서 보여주는 예제 코드는 제한적이고 내가 원하는 문제를 정확히 풀어주지 않을 때도 많아요. 좀 더 읽는 노력을 들여야 하는 거죠. 대신 공식 문서에서는 각각의 모듈과 함수의 사용법과 하는 일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싶다면 문서에서 그 함수가 어떤 값을 리턴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내가 이미 이 문제에 이 함수를 써야 되는지 안다면 역시 문서를 보고 그 함수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만 확인하면 될 겁니다. 랜덤 모듈 문서를 조금 볼까요? 맨 위에는 이 모듈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읽어보고 싶다면 읽어봐도 좋아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 아래에는 이 모듈에는 어떤 함수가 들어있는지 하나씩 설명이 나옵니다. 이름을 보고 적당히 하는 일을 추측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설명을 조금 보세요. 용도를 잘 모르겠는 어려워 보이는 함수 몇 개를 지나보면은 지난번에 썼던 초이스 함수가 보입니다. 중간중간 눈에 띄는 함수들이 있네요. 랜드레인지, 랜드인트, 초이스, 셔플, 샘플, 그리고 설명이 눈에 띄는 랜덤도요. 그 아래에는 또 어려워 보이는 함수가 몇 개 나오다가 더 내려가면 예제도 조금 있네요. 공식 문서에 있는 예제나 설명이 이해하기 쉬우면 괜찮아요. 그럼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예제를 찾아서 따라 써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공식 문서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랜드인트라는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쉬운 설명을 보고 싶다면요. 다시 검색하면 됩니다. 이미 공식 문서는 봤으니까 다른 문서를 열어보면 되죠. 대신 이제 정확한 검색어를 알았으니까 검색어는 조금 바꿔보아요. 파이썬 3 랜드인트. 만약 결과 중에 스택 오버플로만 가려보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site stackoverflow.com 을 붙이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식 문서에서 필요한 내용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공식 문서는 좀 더 큰 시야에서 필요한 내용을 둘러보고 싶을 때나 각 모듈과 함수에 대한 매개 변수나 반환값 같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때
다른 웹사이트보다 더 유용합니다. 어떤 문제에 어떤 코드를 짜야 하는지 배우기는 좀 별로인데 이럴 땐 문서에서 검색어를 알아내서 다른 사이트에서 또 검색해보면 되죠. 단, 공식 문서에는 파이썬에 내장된 함수와 모듈에 대한 설명만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원하는 답이 없을 거예요. 구글에서 유용한 검색 기법 중에 하나인 웹사이트를 한정하는 검색 방법도 배웠습니다. 사이트라고 쓰고 콜론을 찍고 도메인 이름을 쓰면 되죠.